네, 닥터브레인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은 두 분과 함께하는 날이죠. 오늘 이 시간 삼성스타컨설팅 김필 총장 그리고 승리투자클럽 윤호정 실장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실장님 오늘부터 이 시간 함께 하신다고요. 오늘 첫 시간이시라고요. 첫 시간은 아니고 제가 지금 세 번째 출연. 그래요? 죄송해요. 제가 처음 뵙는 거예요. 네. 처음 뵙는 거죠. 시장 얘기를 저랑은 처음으로 이제 함께 해보실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지수가 여러 가지 호재성 이슈로 반영될 수 있을 만한 거리들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했습니다. 지수 장중에 낙폭이 좀 커지는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재료들을 무덤덤했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기대감에 선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오늘 제가 중요하게 봤던 것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와 그와 연관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동향 또 그리고 116만 원의 이탈 여부 이것을 키포인트로 봤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의 어떤 삼성전자의 실적 예상치에 대한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매물의 이탈 이 부분은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기조적인 매물 출회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어지고요. 단 오늘 시장에서 준비하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이제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어떤 예금금리 인하 0.25 정도의 예측치 그리고 영란은행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 이것을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측할 수 있었는데 한 발 빠른 중국의 금리 인하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예측을 좀 벗어난 발표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판단하면서 다음 주부터는 좀 어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좀 기대감 한 달에 2번 정도 발표를 했다고 하면은 이것은 2008년도 리먼브러스 사태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인데 이렇게 되면은 추가적인 어떤 부양감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은 어떤 중국에서의 지표를 점진적으로 좀 강화하기 위한 미세 조치는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을 좀 엿볼 수 있는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네요. 중국 쪽에서 나올 추가 조치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렇죠. 이제 어떤 기대감이 소멸과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대감을 우리가 힌트를 찾아야겠죠. 네. 이번엔 김필 총장님의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네. 총장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시장 이렇게 무덤덤했던 것? 그래서 시장이 무덤덤 거는 주식하시는 분들이 약간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하나의 전체 큰 아웃라인에서 일부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중국의 금리가 갑작스럽게 인하가 되고 유로존 쪽에서 인하가 되고 그런다 해가지고 이 시장의 기저가 급작스럽게 변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하루하루의 금리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시장에서는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예측되어져 있는 건데 지금 전체 시장을 제가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봐서 큰 시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우존스의 월봉을 보시면 다우라는 것은 미국이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표창된 건데 우리가 이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2003년도 3월 달이 전 세계가 가장 바닥을 친 때입니다. 그 다음번에 2007년 10월이 가장 고봉으로 4년 7개월을 이렇게 오른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1년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서브프라임 때문에 2009년도에 지금 바닥을 칩니다. 2009년도 3월 달에 바닥을 쳐가지고 다시 이 시장이 돼가지고 지금 오늘 시점이 앞으로 1년 6개월 정도 내지 7개월 정도의 대세 상승을 예고해주는 그러한 차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그리스가 마무리되어지고 이미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데서 좋은 정책들이 나와가지고 마무리 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장이 빠져도 사실은 빠지면서도 여러분 자체도 그다지 큰 걱정을 안 하시는 것 같이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장이 기운이 상승장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걸 느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번에는 자금의 흐름에서 지금 MMF 시장으로 거대한 자금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4조, 5조가 되는 거대한 자금이 들어왔는데 우리보다는 좀 더 빠른 돈의 후각이 아주 예민하신 그분들이 이미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소리는 앞으로 장이 좋아지는 걸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잦은 파동에 너무 지금부터는 흔들리지 마시고 상승장이라는 트렌드를 두시고 이 그림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전체 종합도 우리 종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린다면 전체 종합을 보여드린다면 우리 종합도 똑같이 2003년도서부터 이러한 과정을 거쳐갑니다. 2009년도의 과정을 거치고 대세 상승을 준 다음에 한 1년 논 다음에 다시 또 3년 이렇게 되는 그런 과정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장이 좋아진 쪽으로 보시면서 가셨으면 합니다. 네. 일단 그림대로 정말 장이 좋아진다면 좋을 텐데 그렇게 보는 근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시장을 위로 끌어올릴 만한 힘 뭐가 그렇습니다. 될까요? 예.
지금까지 이제 유로존 쪽에 지금 전 세계를 끌어가는 것은 미국, 중국, 유로존, 그다음에 일본, 한국 이런 쪽으로 끌어갔었는데 지금 유로존이 약간의 치명타를 얻어서 그 기간이 한 3년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유로존이 더 이상 나빠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근거는 그다음번에는 두 번째 전 세계의 경기를 살릴 만한 패러다임 시프트한 그 산업이 나오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셰일가스라는 엄청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것이 나오거든요. 셰일가스는 만일에 셰일가스가 어떤 조건이 좋아지고 그렇다면은 석유화학이라든지 전반적인 산업을 갖다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창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차트를 보여드릴 수 없지만 셰일가스에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면 이미 전부 다 정배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는 그쪽으로 산업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패러다임 시프트는 산업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전 세계는 좋아지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뭔가가 분명히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고 유럽 쪽에 대한 걱정 역시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렇습니다. 확신을 이제 갖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뭐 앞서서 하루하루 이슈에 대해서 그날그날 잔파동에 대해서는 뭐 너무 치우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셨지만 오늘 뭐 이제 업종별 흐름을 보면 중국에서 금리 인하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뭐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좀 힘을 받을 수 있었을 만한 중국 관련주들이 힘을 잃었어요. 오히려.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지금 이 뭐 당연하다기보다는 쉽게 얘기해서 재정 정책을 쓰면 정책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가가 쓰는 정책 중에 재정 정책을 쓰면 바로바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건설이라든가 이런 분야든지. 그러니 통화 정책을 쓰면은요. 통화 정책을 쓰면 그것이 저 하부에 미치는 데까지 산업에 미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통화 정책에서 금리를 인하했다 해가지고 바로 그것이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민감해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번에는 지금 중국의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철강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많은 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소진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감하게 금세 돌아서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는 정책이고 현재 상황도 그리 좋지 않다는 걸 시장은 이미 알고 있다라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자, 뭐 오늘 뭐 중국 금리 인하 관련해서 중국 관련주 흐름도 뭐 주목해볼 만했지만 이외에 또 한 가지 아침부터 가장 특징적이었던 건 삼성전자의 흐름이었습니다. 실장님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앞서 뭐 오늘장 정리하면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계 매도가 계속 오늘도 뭐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주가 실적 발표 이후에 더 많이 밀렸고요.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EPS 분이 전 분기보다 증가를 하느냐, 아니 전 분기가 좋았어도 더 좋아지느냐, 아니면은 그거보다 정체되느냐, 이게 좀 중요한데 일단은 삼성전자는 그다지 좀 이제 1분기 워낙에 뛰어났기 때문에 2분기에는 조금 정체되는 흐름에 대한 해석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이전에 워낙에 이게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저번 주에도 이제 김필 총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적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을 계속적으로 기관에서 리포트가 좋게 나오고 그리고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휴대폰 많이 팔린다, 갤럭시 S3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들 계속 말하다 보니까 개인분들은 계속 그게 좋은 줄 알고 주식을 사거든요. 근데 그런 뉴스의 플로의 좋은 부분을 어느 정도 주가가 선반영된 것을 외국인들은 이미 이전부터 140만 원대부터 이익 실현을 차츰차츰 해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어느 누가 외국인의 이런 행동들을 강하게 말을 안 해주다 보니까 개인분들은 모르고 계속 지금 총알바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한 안정화 흐름이 나오고 수급에 대한 어떤 부분이 개선되는 게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가 굳이 주가를 저점 매수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시장에서 매도 물량이 다 출회가 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을 때 기간이 좀 걸리더라도 지켜보시다가 삼성전기, 삼성 SDI 등등 또 삼성생명까지요. 이런 관련된 부분들의 섹터가 어느 정도 주가가 하방 부분이 나오고 상승 트렌드로 전환했을 때 그때 관심 가져도 늦지 않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 이미 좀 뭐 사실 5월 고점 대비해서는 15% 이상 밀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들어가지는 말라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미 한 8, 90만 원대 이미 매집을 충분히 한 상태입니다. 이 시세를 내는 상황에서 시세를 내는 상황에 수급을 가져온 것은 결국엔 기관이거든요. 기관 및 뭐 자문사 쪽 관련된 쪽에서 지금 수급을 가지고 온 거지. 그때 이 지금 60만 원대부터 지금 140만 원대까지 올 때까지 이 수급을 강하게 트렌드한 부분은 외국인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외국인이 비싸게 샀는데 왜 팔어? 이게 아니라 외국인들은 여기 차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이 부분 이전부터 매집을 쫙 해놓은 상태에서 여기에서는 이 보시는 이 빨간 선이 기관들이 다 가져온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굳이 차트를 보시면은 HT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계속 뉴스라든지 이런 기관의 보고서 어떤 그런 금전적인 뉴스만
계속 보시기보다는 네. 어느 정도 좀 내가 노력을 하고 어떤 전문가들의 귀를 좀 말을 어떤 진솔한 이야기를 좀 귀를 기울이시는 게 어떠실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단기적으로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신호는 현재 좀 악화되어 있는 외국인의 수급이 언제쯤 돌아서느냐라는 부분 확인한 이후에 접근을 하자라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얘기했지만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좋지 않은 가운데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이 또 많이 샀어요. 주가도 예. 상승을 했고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제가 이제 그 하이닉스를 보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제일 먼저 화두를 꺼내는 것이 하이닉스는 주주가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이거는 주식을 싫어하는 주식이 있는데 주인이 없는 주식을 싫어합니다. 좀 얘기가 이상한 혹시나 잘못된 왜곡되거나 않길 바라면서 주인이 없는 회사를 제가 안 좋아하는데 이미 주인이 생겼지 않습니까? 가장 큰 화두입니다. 그 다음번에는 랜드 프레시니 디램 값이 이런 것이 안정화되면서 그쪽 포션이 점점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 쪽으로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쪽이 지금 2분기에도 실적이 좋게 나왔죠.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고 그 다음번에 3분기에는 그거보다도 몇 배가 되는 한 너다섯 배 되는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지금 그렇게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나 또 전체적인 그 펀드 매니저 이런 쪽도 다 좋게 보고 좋은 쪽으로 지금 했기 때문에 그 다음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는 여러분이 애플이 한 달 전에서부터 조정을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애플이 삼성전자보다 한 달 먼저 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애플이 3개월의 조정을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정을 갈 때는 주식이라는 것은 횡보를 5개월 정도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아직도 조금 더 시간이 가격이 빠지는 것이 아니고 삼성전자의 실적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기간 조정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 이해하시면서 하이닉스는 다시 이제 상승하는 쪽으로 그쪽으로 보셔서 그렇습니다. 앞서서 뭐 주인이 없는 기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하이마트 어떻게 보세요? 롯데라는 든든한 주인이 그렇습니다. 생겼어요. 그런데 주가는 오늘 좀 빠졌습니다. 외국인도 팔았고요. 주가 흐름 어떻게 판단하세요? 제가 봤을 땐 단기적인 부분일런지 약간 좀 어수선했죠. 약간 어수선했는데 단기적인 부분일런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가전 부분 롯데가 못 가지고 있던 가전 부분을 3조 5천억 정도의 그런 매출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홈플러스나 이마트나 이런 거 해서 지금 다시 하이마트가 부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롯데가. 그렇다면 저는 윈윈 게임을 해가지고 유진도 좋아지고 롯데도 좋아지는 그런 쪽으로 해서 좋은 성사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향후 지금보다 좀 좋아지는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오늘은 그 며칠 동안 뉴스에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갔다라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시는 거고요. 장기적인 그림은 긍정적이다. 마지막으로 M&A 이슈 있었던 종목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웅진코웨이와 GS 리테일인데 실장님, GS 리테일이 웅진코웨이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뭐 이 두 종목에 대해서 또 하이마트, 롯데 쇼핑 같은 관점에서 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의견 주십니까? 네, 일단은 지금 오늘 웅진코웨이 주가보다도 지금 대폭적으로 지금 인수 가격을 약 지금 5만 원 정도 제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한 35% 정도의 프리미엄을 지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GS 리테일 쪽에서는 GS 그동안 슈퍼 및 그 GS 마트 등의 어떤 그 성장성이 정체되어 있는 사업을 가지고 있는데 웅진코웨이라는 어떤 그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지금 품에 안으면서 어떤 중국 부분이라든지 기타 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포인트 우리 여러분들 좋아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포인트 부분을 좀 통합을 해서 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여러 가지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익도 중요하지만은 이익을 과연 이 기업이 다음 분기, 다음 해에도 더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업인가 이것을 판단했을 때 어떤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일단은 금전적인 부분이다. 또한 웅진코웨이에도 지금 현 주가 수준보다 대폭적으로 좀 적정한 주가를 평가를 받으면서 좀 평가받은 부분. 그래서 좀 단기적인 뭐 접근이라고 하시면은 차라리 GS 리테일보다는 웅진코웨이가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특징적이었던 종목까지 오늘장 리뷰해봤습니다. 이어서 주말 동안 저희 주목해야 할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요. 다음 주 시장도 대비해 보도록 할게요.